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군 개혁 방안의 배경과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한 국방 개혁안을 보면은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현재 63만 3천 명에서 8년 안에 52만 2천 명, 11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감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감축안을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축안은 최초의 국방계획 2020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그 남북 그 해빙 무드를 이렇게 했던 때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좀 수정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초는 병력 감축을 안 하겠다라고 하셔놓고 이럴 때는 지금 병력이 21개월 우리 복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바로 하루 전날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고민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이 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그렇게 한 그 고민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지금 11만 명을 줄인다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할 때 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하고 작년에 얼마나 많은 군사적 위협이 있었습니까? 안보 상황이 바뀌었으면 군사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것은 안 맞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라는 현존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더 강화됐죠. 악화됐는데 감축안은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축하는데 병력이 2만 명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11만 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력 자원이 적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무 기간까지도 줄입니다. 그러면은 복무 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21개월 유지를 하면 11만 삭감할 것이 아니고 5만 명만 삭감해도 됩니다. 이 병력 한 번 줄이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장비를 첨단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만 명만 줄이고 나머지 그것을 좀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병력이 이제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숙련된 부사관으로 채우겠다는 이제 방침인데요. 이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전방에 가보면 전차 한 대, 탱크죠. 전차 한 대 50억 원 하는데 그것을 병사들이 그냥 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사들 한 21개월 하고 전역을 하니까 또 신병대는 못 하죠. 또 고참되면 또 안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개월 정도 조정하고 또 다른 사람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사관들이 전문적으로 10년씩, 20년씩 해 나간다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지죠. 이것은 맞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병사들 한 명 월급 10만 원 하고 부사관 한 명 연봉 이를테면 한 2천만 원 줘야 되는 거하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국방계획의 모토가 연간 7.2%의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간 7.2%씩 그렇다면 계속 증액하는 거죠. 증액 목표가 7.2%면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최근 5년간 4.3%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북한이 우리를 전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그 위협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국방 예산이 불과 4.8%만 증가됐습니다. 작년처럼 정말 60년 만에 전쟁을 하겠다고 공포를 느낀 이 상황에서도 4.8% 증액이 됐는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좀 개선되면 7.2% 증액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정말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병력을 줄이는 것을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 즉 복무 기간을 감축시켜서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개혁안을 보면은 군 구조 개편안도 담겨 있죠. 1군과 3군 사령부를 폐지하고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육군에 보면 후방에는 후방작전사령부, 옛날에는 2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에 강원도 쪽에 1군 사령부, 경기도 쪽에 3군 사령부 이렇게 세 개의 대장급 사령부가 있어서 따로따로 작전을 하는데 이제 후방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대테러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전방에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1군과 3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해서 지상작전사령부로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장급 부대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것은 아주 타당한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8개 군단이 있습니다. 전방에. 예, 예. 그것을 강원도 하나, 경기도 하나를 없애서 6개로 만들어서 이 지상작전사령부가 그 6개 군단을 직접 지휘하고 또 군단은 각각 자기가 직접 자기 부대들을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해서 전쟁을 아주 심플하게 예. 명령 체계를 심플하게 만들겠다 하는 체계인데 이것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것도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군단 중심의 작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군단장이 이를테면 자기 휘하에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많이 있으면 이를테면 평양을 점령하는데 1여단은 뭐 1부대 예. A 부대는 순환병장, B 부대는 대동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서 이런 식으로 가라 많은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군단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여단 중심의 부대로 가야 되는데 사단을 그대로 두고 군단 중심으로 지휘를 하겠다고 합니다. 군단 밑에 사단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단장이 사단장에게 1사단은 저쪽으로 가고 2사단은 이쪽으로 가고 3사단은 이쪽으로 가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 또 3개씩의 예단이 있는데 그것을 군단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어떤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군단장이 지휘하겠다. 이건 안 맞는 건데 왜 그러냐. 예단 체제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단에 각각 또 정보, 예. 화력 모든 부대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단 중심의 작전이 되려면 여단 체계, 사단이 없어지고 여단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중국군도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미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이런 개혁안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무려 21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 확보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최초의 국방계획 2020을 할 때는 690조가 넘는 예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629조인가요? 그것을 점점 줄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최초의 국방계획에서 출발했던 국방계획 2020을 원점 재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놔두고 계속 새로운 어떤 그 개선책을 내니까 이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결국엔 재원 마련이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재원 마련이 숙제고 병력을 줄이는 대신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으면 병력 감축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